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은 서울입니다. 수도권입니다. 북한이 폭격을 당하고 나서 서울을 향해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보다는 한국이 수도권 보호를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수도권 방어 책임은 한국이 맡아야 하는데 그만한 돈도 있고 시간도 있었는데 완전히 무장 해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북한 폭격하지 말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래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겉으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겉으로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Foreign Polic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안보 정책 전문 잡지입니다. 여기서 워싱턴에 있는 CSIS 연구소입니다. 유명한 연구소죠. 그 선임 자문위원인 에드워드 루트워크라는 사람이 최근 Foreign Policy 인터넷판에 제목이 북한을 폭격할 때이다 라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의 전략이라는 책을 쓴 전략 전문가입니다. 이 글에서 루트워크 씨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게 2006년 9월인데 그로부터 작년 9월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폭격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였더라면은 재래식 무기를 써가지고 적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야말로 핵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도 가져서는 안 될 저질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폭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 루트워크 씨는 그것을 반박합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핵실험을 한 것은 2017년 9월 3일이고 제대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것은 작년 11월 23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 뒤에 핵 무기를 만들고 실전 배치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아직 북한이 그런 기술을 완성하지 않았다. 이 루트워크 씨는 폭격을 당한 북한이 서울을 향하여 보복 폭격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대응책을 세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었고 한국이 지난 40년간 고의로 무대책으로 나왔으니 이제는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자해적 정책으로 무방비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deliberate inaction, 고의적 무대책이다. 한국 정부는 고의적 무대책 정책을 썼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국 정부를 직격탄에 날립니다.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데,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드는 아이언돔을 설치하였더라면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로켓 95%는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돈을 쓰지 않고 주적도 아닌 일본을 칠 수 있는 전폭기 개발에 투자하려고 했다. 핵 방어 시설도 만들지 않았다. 3,257개의 방어 시설만 지정해 놓고는 거기에 장기 생존이 가능한 준비도 해놓지 않고 시설도 없다. 표지판조차 없다. 이런 한국의 나태로 서울이 노출되었으므로 미국이 서울을 걱정하면서까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 서울 방어를 포기한 한국이 책임져야 된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이 기회에 공격해야 된다.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트버크 씨는 북핵 제거를 위한 북한 공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이렇게 조목조목 또 반박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폭격하는 것 쉽지만은 사태가 확대되어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론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을 폭격할 경우 표적은 40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수천 회의 출격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미 공군은 늘 완벽한 조건을 원하는데 북한의 방공망은 이미 낡았다. 미 공군이 과다한 투입 전력을 계산하는 것은 북폭을 하지 않으려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루트버크 씨는 북폭을 머뭇거리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은 딱 하나, 중국 문제다. 그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편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있는 단계다. 북한에 대한 석유 검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뭐가 걱정이냐? 북한이 핵무장한 것이 하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 다음에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져 버리면은 북한 정권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까지 중국 영향권에 든다. 그럼 한반도가 중국 영향권에 든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불안정해지고 미국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언권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니 북한 폭격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다. 공개적으로 핵을 쓰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다소간의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다. 지금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다. 이 논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서울 방어는 한국에 맡기라. 그동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북폭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서울의 운명은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군력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아주 선택적으로 외과 수술을 하듯이 때릴 수가 있다. 확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짧지만은 남아있다. 지금 이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드 추가 배치를 해야 수도권 방어가 되는데 중국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건설은 미국의 도움 없이면, 미국의 기술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 특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한미일 이 동맹 관계를 군사 협력 관계로는 가져가지 않겠다. 이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왜냐?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고 일본에 있는 7개 미 공군 해군 기지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나면은 거기서 비행기와 함정이 출동해야 되니까 일본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데 한미일 동맹관계를 군사협력관계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한국이 고의적으로 수도권을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 이적 행위 아닙니까? 한국 역대 정권이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런 비판 속에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한국 정부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죠? 국민들도 그런 정부를 용납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